네, 오늘은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타설 계획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일단 콘크리트 타설 한다라고 하면 일단 재료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배합 담당자 품질실에서 하죠. 배합 설계를 하고요. 레미콘 생산입니다. 배치 플랜트 BP죠. 레미콘 생산, 여기까지는 이제 생산을 하는 쪽이죠. 현장에서는 품질 담당자가 담당을 하고요. 이게 생산해서 현장으로 좀 운반하고요. 타설하고 다지기 하면서 면마무리하고 이제 양생을 거쳐가지고 끝내는데요. 이 빨간 쪽을 이제 시공이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운반 후에 레미콘 타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레미콘사입니다. 레미콘을 생산하는 데죠. 레미콘이라 그러면은 콘크리트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콘크리트 하려면 삽으로 해가지고 통돌이에다 넣어가지고 만들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배치 플랜트라고 하는 이런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만을 지금은 규격화로 일원화했습니다. 레미콘이라면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미리 준비된 콘크리트다. 그래서 현장 타설이 하긴 하는데, 현장에서 자체로 삽이나 이런 걸로 믹싱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레미콘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레미콘 트럭, 에지테이터라고 그럽니다. 이 트럭으로 현장까지 운반해서 이제 타설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BP, 배치 플랜트, 여기가 한 기고요. 또 한 기. 그래서 이 공장은 지금 현재 생산 라인이 2기의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죠. 이게 이제 레미콘 트럭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다 담을 수 있는 게 6세제곱미터를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 공장에서 일반적으로는 90%는 보통 생산해서 3세제곱미터를 한 번에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2번 생산해도 여기다 담아야 되겠죠. 물론 시골 외곽으로 가면 2세제곱미터, 1.5세제곱미터도 있는데 1.5세제곱미터 같으면 4번을 담아야 6세제곱미터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다 6세제곱미터를 우리는 현장에서는 6루베다 아니면 6입방미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메타 3승이죠. 6메타 3승 양입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안 그럴 것 같아도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초록색 보이죠? 이 초록색이 뭘까요? 물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콘크리트 타설 후에 이 안에를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죠. 청소를 하고 다시 레미콘 회사로 와야지, 아니고 그냥 그대로 레미콘 회사까지 오다가는 이 안에 있는 콘크리트가 미리 굳어버리죠. 그래서 그 씻은 물,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여기서 담아 있느냐라고 하면 생각보다 큽니다. 200리터입니다. 우리가 1.8리터짜리 100개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많은 양인데요. 이게 원래는 이게 레미콘은 이제 다 현장에서 붓고 이 안에 콘크리트가 남아 있으면 현장까지, 레미콘사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굳어버리죠? 그러면 이 레미콘 트럭 안에는 자꾸 이물질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레미콘을 타설하고 나서 굳기 전에 이 물을 이용해서 여기다 부어서 다시 이걸 씻는 거죠. 씻고 나서 이제 레미콘 공장으로 돌아가서 회수수 처리한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물을 세척해서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서 이걸 타설할 때 뻑뻑하거나 우리는 그걸 작업성이 없다,
워커빌리티가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물을 타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가수한다고 하는 건데요. 콘크리트에다가 물을 타면 어떻게 돼요? 압축 강도가 떨어져요. 또 그리고 굳기 전에도 재료 분리가 납니다. 재료 분리가 나면 굵은 물자가 다 바닥에 가라앉고 위에는 시멘트 풀만 동동동 뜬 그런 구조물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가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가수 목적이 아니라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쏟아붓고 나서 이 레미콘 트럭의 이 드럼통을 씻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 요즘은 거의 다 이렇게 압송 시키죠. 이 압송을 하는데 여기 이제 사람이 서가지고 무선으로 도비라고 그럽니다. 무선으로 이제 이걸 갖다 압송을 컨트롤 하는데요. 요 이제 마지막 부을 때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위에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떨까요? 바닥에 떨어지면서 골재는 일로 가고 시멘트 풀은 일로 가고 막 재료 분리가 다시 되겠죠. S계 여기다가 갖고 갈 때는 재료 분리가 안 된 레미콘을 가져왔는데 압송시키고 나서 타설하면서 여기다가 재료 분리가 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5m보다 높지 않게 타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펌프카 뒤쪽입니다. 펌프카 뒤쪽에 이제 레미콘 트럭이 와서 쏟아붓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한 대가 와서 지금 여기 쏟아붓고 있습니다. 보통 레미콘 압송 트럭에 보통 레미콘 트럭 2대가 붙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붙고 요 옆에 한 대가 와서 부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대2 개념으로 붙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붙고 나서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200리터 갖고 다니는 물통으로 여기를 다 씻는 거죠. 여기도 물론 씻습니다. 돌아가면서 씻기 때문에 이 뒤쪽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타설 계획에서 이제 레미콘 준비 단계입니다. 언제 타설할 것인가? 얼마만큼 타설할 것인가? 어느 회사를 시켜가지고 타설할 것인가? 아니면 한 개 회사, 2개 회사, 3개 회사? 그런 부분을 미리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레미콘 공장의 이제 출하 예정을 설정하게 되죠. 뭐 아침 9시에 타설할 건지, 아침 10시부터 할 건지, 그런 개시 시각이라든지 1시간당 반입량, 결국 차량을 뭐 10분 간격으로 차량을 반입시킬 건지, 뭐 5분 간격으로 반입시킬 건지, 그런 반입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차량을 반입하는 계획을 뭐 보통 차량을 띄운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띄우는 사람하고 연락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이런 타설 계획은 일단 양생 계획 전에 일단 우리가 공정 계획, 공사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만큼 규모의 구조물인가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언제 어떻게 좀 아까 레미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할 건데 누구랑 아니 몇 개 회사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양생을 할 거냐 뭐 양생포를 덮고 물을 추가적으로 수변 상태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겨울 같으면 천막을 치고 열풍기를 뗄 거냐 그리고 배합은 40메가파스칼, 30메가파스칼 뭐 도면에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배합을 고성농원화제 써서 할 건지 고성농원화제 중에서도 뭐 나프탈렌계, 폴리카르본산계, 피시계라고 하죠. 그런 계획 자체를 다 합니다. 그래서 배합 자체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그 양생과 배합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이상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양생 계획부터 하지만 뭐 대체로 이제 이상이 없으면 양생 시설, 아까 천막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획 관리 단계,
계측은 어떻게 할 건지, 예, 뭐 그런 부분이죠. 강도 추정, 예, 몰드를 어떻게 뜰 건지, 돈이 맞는지, 예, 그런 것까지 해서 만약에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예산이 안 맞으면, 실행이 안 맞으면, 예, 다시 처음부터 단계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레미콘 준비하셨듯이, 예, 현장에서는 현장 소장의 지휘 아래 작업원을 지도 관리할 담당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레미콘 반입은 누가 하고 시험은 누가 하고 타설 관련해 가지고 다짐이라든지 양생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거푸집 동발이 탈령 언제 시기할 건지 또 감시자를 배치를 해야 되고요. 레미콘 추록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기계 아닙니까? 예, 신호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혹시에 비상시에 근로자 대피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안전사고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까지, 예, 계획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타설하는 날짜의 이제 평균 기온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더우면 이게 바뀌었습니다. 더우면 1시간 반, 그렇게 덥지 않으면 2시간 안쪽에, 예,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밖으로서 이제 2시간 안쪽에 타설 완료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날 기상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상청에 가면 예보가 다 나와 있고요.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부득불 그날 치게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뭐 그 기상 안 좋은 날은 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콘크리트를 타설하다가도 갑자기, 예, 눈이 온다거나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거나, 예, 그렇게 상황이 변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예측지 못한 기상까지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 따라 가지고 겨울철 보온 양생이나 단열 양생 계획이 있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뭐 수분 양생 어떻게 할 건지, 소나기가 올 때 어떻게 할 건지, 예, 이런 계획을 미리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송 담당 오달자가 있네. 앞송 담당자와 협의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예. 사용 기계를 무엇을 써서 압송을 할 건지, 압송 배관은 사이즈가 얼마나 건지, 그리고 왜 그러냐면 굵은 물질 최대 치수에 따라 가지고 압송의 배관 사이즈가 작으면요 자꾸 폐색이 걸려요. 막힌다는 얘기죠. 막히면 그 관 뜯어야 되죠. 관 뜯는 동안 혹시 관 안에 있는 거 굳어버리면 안 되니까 다 배출을 미리 하고 압송 배관 다시 손을 봐야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참 애매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압송 담당자 미리 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요. 펌프가 고장 시에 예비 기계는, 예, 미리 준비가 됐는지, 만약에 그럼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되면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예, 수선을 할 건지, 예, 다 고려가 돼야 되고요. 타설기기 배치와 준비 계획도 마쳐야 됩니다. 사용기기를 미리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배치 담당자를 당연히, 예,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나 파손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응해서 예비품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타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설 이후에 다짐, 양생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짐 방법은 뭘로 할 건지에 따라 가지고 내부 진동기를 쓸 건지 거푸집 진동기를 쓸 건지, 아니면 면 고르기 할 때, 예, 어떤 면 고르기 장비를 쓸 건지, 그리고 양생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장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가시설이 변이가 생겨버리면 큰일 나죠. 예, 거푸집이나 동바리도 만약에 변이 생겨서, 예, 주저앉아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시설 계측 계획이라든지 거푸집, 동바리, 변이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예, 주변에서 담당자가 볼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다 계획이 됐다 손 치더라도 이제 타설 직전에
다 완료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푸집 동발이 철근, 백은 상태가 온전하게 됐는지를 타설 전에 검사하는 건데요. 철근, 백은이 만약에 200 간격이다 그랬는데 200 간격으로 재는지, 아니면 철근 피복 덮개가 만약에 4cm인데 4cm 되도록 요구대로 거푸집이 띄워져 있는지, 동발이는 동발이는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해도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구조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거푸집 동발이 때문에 아웃시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조금 품질 아니라 이 안전에 대해서 약간 등한시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안전사고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설 시에 안전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또 그 콘크리트 안에 설치된 뭐 배관이라든지 뭐 설비 배선 이런 메인물 있잖아요. 그게 결속을 충분히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이게 이동돼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원위치가 시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 염려가 없이 잘 결속이 됐는지도 좀 확인해야 되고요. 또 거푸집 내에 청소를 충분히 완료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거푸집을 이제 뭐 목수하시는 분이 대부분 하시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안에 목재 조각이나 결속선 찌꺼기 아니면 단열재 파편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거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하겠죠. 누가 봐도. 그런데 겨울철 여름철에 또 신경 쓸 게 있습니다. 만약에 겨울철이라 그러면 전날 눈이 와가지고 눈이 쌓였을 수 있잖아요. 그거 당연히 제거해야 되죠. 얼었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고요. 또 만약에 이제 기초 저면에 타설할 때 뭐 링구물이 타설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집안이 부풀어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런 집안에는 물을 머금고 있어요. 얼면 9% 집안도 팽창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 집안이 부풀지 않도록 단열 시트 같은 걸로 덮어서 충분히 그 녹여줄 필요가 있죠. 집안이라고 하면. 여름철이라면 어떨까요? 그 전날 만약에 강우로 인해 가지고 군데군데 물이, 웅덩이가 뭐 깊진 않겠지만 웅덩이에 물이 있다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하면 가수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 가수하면 안 되죠. 압축 강도가 저하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름철에 거푸집 안에 물이 없는지, 겨울철에 눈발이나 얼음이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거푸집 안에 타설하기 전에 충분히 제거하고 청소를 완료한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